젊은 시절엔 뭐든 자신 있었죠.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저녁이면 힘이 남았고 새벽까지 깨어 있어도 몸이 끄떡없었습니다. 산에 가도 누구보다 빨리 올랐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가장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불빛을 켜는 게 습관이 되고 멀리 나가는 약속은 괜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외출 전엔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불안하고 장거리 버스나 기차는 아예 피하게 됩니다. 멀쩡했던 몸이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답답하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민망한 불편함이 쌓여만 갑니다. 밤에 두세 번 깨서 화장실을 가다 보면 다음 날 아침이 피곤하고 낮 동안에도 멍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저는 30년간 남성의 전립선 노화를 연구해 온 김도윤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남성분들과 상담하며 그분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립선 문제는 그냥 나이 탓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내가 아니었는데 이게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건가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다고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절박함과 외로움을 수천 번도 넘게 마주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확인한 사실은 이겁니다. 전립선 노화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이라는 것.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20대처럼 건강하고 어떤 분은 심각한 불편을 겪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강인하던 몸이 불편함 앞에서 작아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지금 바꿔야 한다는 신호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시죠. 병원 가기도 민망하고 주변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며 지냅니다. 활동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집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관리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활력 있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밤에 푹 자고 외출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돌아오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신호에 제대로 응답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고 앉아있는 습관을 바꾸고 잠들기 전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그 신호를 되돌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변화들입니다.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밤에 깊이 자고 싶으신 분, 외출이 두렵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 분,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30년간 쌓아온 연구 결과와 수천 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말 효과 있는 방법만 추렸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혹시 요즘 외출이 줄거나 밤에 자주 깨신다면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니까요. 얼마 전 상담실을 찾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시던 72세 박상호님이셨습니다.
늘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분이 요즘엔 외출을 미루고 친구 모임도 끊으셨다고 하셨죠. 밤마다 두세 번 깨고 낮에도 잔잔한 불편감 때문에 집중이 어렵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산도 거뜬히 올랐는데 이제는 마트 한 바퀴 도는 것도 겁이 난다고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하게 되고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활동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물은 주로 언제 드시나요? 앉아 계시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시나요? 잠들기 전엔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물은 생각날 때마다 마시고 텔레비전 보면서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잠들기 전엔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자는 게 습관이라고요. 바로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불편함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생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루 3번의 수분 섭취 시간을 정해서 마시되 저녁 7시 이후엔 따뜻한 차로만 갈증을 달래기,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5분씩 걷기, 잠자기 전 가벼운 골반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기, 그리고 주기적인 배출 리듬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밤이 달라졌어요. 아침이 개운하니까 하루가 다시 시작된 느낌이라고요.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산책 약속도 잡았고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특별한 약 때문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은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6가지 위험 요소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알려드릴 실천 루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전립선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전립선 노화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립선 노화를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 6가지. 늦은 밤 수분 섭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는 걸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밤새 화장실을 오가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물을 마시면 방광과 전립선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배출 신호를 보내야 하니까요. 한국영양연구원에서 60대 이상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45%가 수분 섭취 시점을 전혀 조절하지 않아 야간뇨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자주 마시는 분들일수록 밤에 깨는 횟수가 많았죠. 아까 말씀드린 72세 박상호 님도 이 부분을 바꾸셨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던 습관을 저녁 7시 이전으로 옮기고 그 이후엔 따뜻한 허브차로 갈증만 달래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 자체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수분 부족은 오히려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엔 따뜻한 차로 갈증만 달래고 낮 시간대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이렇게 낮 동안 충분히 마시면 저녁엔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물 마시는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혹시 밤에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이신가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시간도 늘어나죠. 텔레비전 보고, 신문 읽고, 바둑 두고, 낮잠 자고. 그런데 이 오랜 좌식 생활이 골반 근육의 혈류를 막아 전립선을 직접 압박합니다. 일본 노화 연구소에서 5년 동안 65세 이상 남성 12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남성은 전립선 비대 위험이 1.4배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 정도 걷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증상이 훨씬 덜했죠. 69세 김성우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 보며 지내셨는데 배뇨할 때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잡뇨감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타이머를 50분으로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베란다에 나가 스트레칭을 하라고요. 처음엔 귀찮아 하시더니 2주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한 달 후엔 배뇨 불편이 확실히 줄었고 밤에도 덜 깨게 됐다고 하셨어요. 핵심은 1시간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5분 정도 걷거나 골반을 가볍게 돌리는 겁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작스러운 근육 긴장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억지로 스쿼트하거나 무거운 걸 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됩니다.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나요? 한번 돌이켜 보시면 생각보다 오래 앉아 계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배출 리듬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립선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체된 전립선액은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치 고인 물이 썩듯이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은 전립선액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32,000명의 남성을 18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월 20회 이상 사정한 남성이 7회 이하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횟수를 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체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리듬을 유지하는 겁니다. 박상호 님도 이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혼자만의 시간도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출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정한 배출 리듬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통증과 잡뇨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횟수를 채우려 하지 말고 몸이 편안한 때에 자연스럽게 실행하세요. 주 1회에서 2회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주기 유지입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면서 규칙성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진 않은가요? 네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과 음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소주 한 잔으로 피로를 푸시죠. 그런데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 자극과 탈수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방광이 예민해지면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탈수되면 소변이 진해져서 전립선과 요도를 자극합니다. 국내 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남성은 야간뇨 빈도가 평균 1.8배 높았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를 마신 분들은 밤에 깨는 횟수가 더 많았죠.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식사 때 소주 2~3잔 마시면 밤새 화장실을 2~3번 가게 됩니다. 65세 최정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2잔, 점심 후 커피 1잔, 오후에 또 1잔, 하루에 4잔씩 드셨어요. 그리고 저녁엔 소주 2~3잔이 기본이었죠. 당연히 밤에 3번 이상 깨셨고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 3시 이후엔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시라고요. 술은 주 2회 이하로 줄이고 마시더라도 저녁 7시 이전에 끝내시라고요. 처음엔 힘들어 하시더니 2주 지나니까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낮 동안 화장실 가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고요. 하루 커피 한 잔 이하, 그것도 오전 중에만 드시고 저녁 이후 음주는 피하세요. 카페인 끊기가 어렵다면 디카페인으로 서서히 전환하세요. 갑자기 끊으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천천히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나 술을 언제 주로 드시나요? 혹시 오후에도 커피를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5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죠. 젊을 땐 출퇴근하고 계단 오르내리고 이것저것 움직이는 게 많았는데 은퇴 후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하체 근육의 약화는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혈류가 줄면 전립선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한국스포츠의학회에서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6개월 동안 비교했는데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전립선 증상 점수가 평균 3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배뇨 시간도 짧아지고 잔뇨감도 줄었죠. 70세 이재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거의 집에만 계시다 보니 다리 근육도 약해지고 배뇨할 때 힘이 없어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까 30분이 수월해지셨고 2개월 후엔 배뇨 시간이 확실히 단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잔뇨감도 많이 줄었고요. 하루 30분 천천히 땀이 맺힐 정도로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주변 풍경을 보며 호흡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도한 달리기나 무거운 근력 운동은 오히려 골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헬스장 가서 중량 들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몇 걸음 걸으셨나요? 10,000보까지는 아니어도 3,000보, 4,000보는 걸으셨나요? 6번째는 스트레스 누적입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고 경제적 불안감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 전립선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전립선 염증 위험을 1.7배 높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고 골반 근육도 수축되고 혈류도 나빠집니다. 그러면 전립선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박상호 님도 이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감과 불안감에 시달리셨는데 잠들기 전 명상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해요. 처음엔 잡념만 가득했는데 2주 지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뇨도 편해졌고요. 하루 10분 깊은 복식 호흡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세요. 단 10분만 해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요즘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혹시 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생긴 원인들을 다 짚었으니 다음 장에서는 전립선을 되살리는 생활 속 실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6가지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전립선을 젊게 만드는 생활 루틴 6가지. 이제 실천 단계입니다. 앞에서 문제를 파악했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하루 3구간 수분 관리입니다. 물을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이게 소화기관을 깨우고 전립선 주변 혈류도 개선합니다. 점심 식사 30분 후에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이렇게 낮 동안 충분히 마시면 저녁엔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엔 따뜻한 허브차나 보리차로 갈증만 달래세요.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차가 방광 자극을 덜 합니다. 캐모마일 차나 루이보스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가 좋습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면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 자체를 줄이면 안 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는 마셔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져서 오히려 전립선과 요도를 자극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골반 근육 깨우기입니다.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전립선을 지탱하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간단한 운동으로 이 근육을 깨워줘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건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게 골반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 다음은 케겔 운동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과 해음부 근육을 조였다가 3초 유지하고 풀어주세요. 이걸 10회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누워서 한 번, 하루 2번만 해도 한 달 후 확실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어느 근육을 조여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때 쓰이는 근육이 바로 케겔 운동에서 조여야 하는 근육입니다. 익숙해지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도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루틴은 온열순환입니다. 전립선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따뜻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따뜻한 찜질팩을 해음부에 5분 정도 대고 있으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따뜻하다 싶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찜질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아랫배와 해음부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온탕 좌욕도 좋습니다.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앉아 계시면 골반 전체가 이완되고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개선됩니다. 단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10분 이내로 하세요. 일주일에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불편할 때나 긴장될 때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루틴은 가벼운 걷기 습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루 30분 걷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도 좋고 저녁 식사 후 산책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녁 산책을 추천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걸으면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땐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보폭은 편안하게 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주변 풍경을 보며 여유롭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걷기 지루하시면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대화하며 걸으면 30분이 금방 갑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쉬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지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실내에서라도 30분 움직이세요. 다섯 번째 루틴은 자연스러운 배출 리듬 유지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크지만 너무 오래 정체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몸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하세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은 관계를 통해서도 좋고 혼자 계신 분은 자유행위를 통해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주기입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면서 규칙성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루틴들만 잘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루틴은 수면 리듬 안정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전립선 건강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몸에 리듬이 생기면 호르몬 분비도 안정되고 전립선 기능도 좋아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며 잠들 준비를 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잠옷을 입으세요. 밤에 깨서 화장실 가더라도 밝은 불을 켜지 마세요. 어두운 조명이나 손전등으로만 비추고 다시 누우세요. 밝은 불을 켜면 뇌가 완전히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 6가지 루틴을 본인만의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수분 섭취 시간, 운동 시간, 수면 시간, 배출 리듬을 매일 체크하다 보면 내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하루 10분의 점검이 평생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절제는 오히려 기능 저하를 부릅니다. 균형과 규칙성이 핵심입니다. 억지로 하루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첫째 주엔 수분 관리만, 둘째 주엔 걷기 추가, 셋째 주엔 케겔 운동 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오늘 저녁 어떤 루틴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마음의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습관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강인했던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로 자신감을 잃는 이유와 그 원인을 되돌릴 수 있는 생활 루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생활 습관 탓이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불편해진다는 거였지만 올바른 관리의 핵심은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 수분 섭취,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불규칙한 배출 리듬, 과도한 카페인과 음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누적. 이 6가지가 전립선 노화를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하루 3구간 수분 관리, 골반 근육 깨우기, 온혈순환 루틴, 가벼운 걷기 습관, 자연스러운 배출 리듬, 수면 리듬 안정. 이 6가지 루틴만 지켜도 전립선은 다시 젊어집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가 가장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2~3번 깨고 낮에도 화장실 걱정에 외출이 두렵고 통증과 잔뇨감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자존감까지 낮아집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살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답답함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외출해도 화장실 걱정 없이 자유롭고 배뇨 시간이 짧아지고 잔뇨감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니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 모임도 즐기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전립선 건강은 수치로 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지켜주는 겁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을 언제 마셨는지, 몇 번 일어나서 걸었는지, 잠들기 전 몸을 따뜻하게 했는지, 스트레스를 풀었는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72세 박상호님을 기억하시나요? 밤마다 2~3번 깨고 외출이 두려웠던 그분이 이제는 매일 산책하고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생활 루틴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찜질과 5분의 케겔 운동으로 밤을 준비해 보세요. 따뜻한 찜질팩을 해음부에 대고 5분 동안 편안하게 있다가 케겔 운동을 10회 반복하세요. 항문과 해음부 근육을 조였다가 3초 유지하고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오늘 밤이 달라질 겁니다. 몸이 이완되고 골반 근육이 강화되면서 밤에 덜 깨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 아침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다음 날 아침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 모든 루틴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첫째 주엔 잠들기 전 찜질과 케겔 운동만, 둘째 주엔 수분 관리 추가, 셋째 주엔 걷기 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한 달 후엔 모든 루틴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몸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불편해진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대신 몸은 관리하면 반응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증명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은 반응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물을 언제 마실지, 언제 일어나서 걸을지, 잠들기 전 무엇을 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도 공유하세요.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재미있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같이 걷고 저녁에 전화로 오늘 루틴을 체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에 자주 깨는 게 힘드신가요? 외출이 두려우신가요? 배뇨 시간이 길어지는 게 걱정되시나요? 어떤 고민이든 편하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 다짐이 누군가의 편안한 밤을 시작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